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인 보아우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고 중국의 시장 개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자유무역의 수호자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시 주석의 이번 연설이 미중 통상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한 제스처인지 우리나라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시 주석이 미중 갈등이 격화된 이후 처음 공식 석상에서 이 무역 문제를 지금 방금 전에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 주석이 밝힌 제2 개방 정책 어떤 내용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입 확대뿐만 아니라 대개방을 좀 더 속도를 내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정책안을 제시했습니다. 자동차를 비롯해서 일부 제품에 대해서 수입 관세를 연내 인하하겠다. 그리고 둘째는 엄격하게 규제해왔던 외자 진출 문턱도 낮춰주겠다는 건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금융 부분과 관련해서 외자 지분 상한선이 증권은 현재까지 49%고요. 보험은 50%입니다. 이를 앞으로는 절반 이상 출자를 허용해 줄 뿐만 아니라 인허가 업무 범위도 확대시켜 주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증권, 보험뿐만 아니라 리스, 지방은행에 대한 외국인들의 그 설립 제한도 풀리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된 M&A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또한 자동차, 선박, 비행기와 같은 첨단 업종 같은 경우는 외자 규제 완화가 올해 6월까지 일정을 정확히 밝히겠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자동차를 비롯해서 중국 제조 2025에 진입하고 싶었던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사업 계획을 꾸릴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시 주석이 미국 측이 요구해 왔었던 이 자동차 수입 관세 인하와 지적재산권 보호 같은 그 개방 정책을 발표한 만큼 일단 최근까지 계속됐었던 이 무역 전쟁 우려 사실상 수습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네, 큰 그림에서 보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의도와 전략을 정확히 읽었고요. 또 중국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미국과의 그 통상 마찰을 줄이려는 이런 전략이 통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양국 간은 정상 간의 큰 그림에서는 합의는 봤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같이 보는 근거는 시 주석의 연설에서 구체적인 일정이 제시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는 중국 계획표대로 나가겠다는 뜻인데요. 수입 관세를 낮추고 시장 개방을 하면서도 지적재산권 보호를 계속 해 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올해 3월에 밝힌 대중국 무역 적자 1,000억 달러 삭감 목표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또 위해나 절상과 관련된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선 앞으로 통상 협상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따라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의 제2 시장 개방 정책,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래도 중국 정부는 그동안에 수출 확대라는 대외 정책을 수출 확대와 수입 촉진으로 수정을 했는데요. 네. 그동안에 오랫동안 무역 흑자가 누적이 되면서 중국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고요. 부동산 부분과 관련된 버블이 생길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앞으로 제2 개방 정책을 4가지 방향에서 추진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1대1로와 국제 협력을 중심으로 해서 제조와 서비스 분야의 대개방을 확대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둘째는 외국계 기업의 투자 분야의 확대뿐만 아니라 규제 완화를 추진하게 되고요. 셋째는 자동차라든지 일상 소비재와 관련해서는 수입 관세를 낮춰서 내수 시장 개방을 확대시켜 주는데요. 이 경우에도 산업 구조 조정과 무역 수지 균형을 같이 엮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규제 완화라든지 투자 확대가 속도를 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마지막으로 다각적인 통상 협상을 통해서 중국 경제 글로벌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소비재라든지 제약, 자동차 업종의 관세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빨리 낮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게는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저는 좀처럼 수그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만약 가시적인 합의
만약에 잠재적인 요인도 좀 불안 요인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을 경우 무역 마찰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두 가지 경우가 가장 유력해 보이는데요. 중국이 트럼프 요구대로 미국산 제품의 수입을 좀 늘리고 하지만 지적재산권 보호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분적이나마 제재가 발동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 경우에는 관리된 무역 마찰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요.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0.1% 미만이기 때문에 아마 양국 경제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되면서 미국이 최대 1,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고요. 이럴 경우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양국 모두 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소비, 투자, 수출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수입품을 국내 생산으로 양국이 대체를 하더라도 물가 상승은 계속 찾아오게 되고요. 또 수요 감소 때문에 소비나 투자도 위축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계 경제는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투자 그 합의안 도출과 관련해 방금 그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해 주셨는데 후자죠. 문제는 최악의 상황에 이제 보복 관세를 물고 이런 상황이 접수가 됐을 때 이런 경우 세계 경제와 주식 시장에 좀 충격을 미칠 것 같은데 예상되는 좀 시나리오나 수치가 좀 있습니까? 네, 미중 간의 갈등이 좀 심화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국까지도 수입 관세를 올리는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럴 경우 무역 비용이 10% 정도 상승하게 됩니다. IMF라든지 OECD 추기에 따르면 10% 정도 무역 비용이 올라가면 세계 무역량은 6% 정도가 줄게 되고요. 예. 세계 GDP는 1.4% 감소할 뿐만 아니라 주요국 경제도 이 마이너스 2% 성장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장 수출 감소로 총 수출이 367억 달러 정도가 감소하니까 6.4% 정도 수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성장률도 1.2%포인트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과거 경험 법칙상 미국 경제가 2% 정도 하락한다면 미국 증시가 10% 정도 하락하게 되고요. 또 무역 마찰이 심화되면은 미국 국채 매입을 줄이게 되면서 미국의 국채 장기 금리 하락뿐만 아니라 달러 약세로 인해서 리스크 자산 회피 움직임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바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렇게 밀고 당기기식 협상 전략인 것 같은데 과연 중국이 이에 좀 제대로 응해서 협상을 제대로 임할 것인지 이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좀 협상 전략이 통할까요? 네, 아무래도 현재 트럼프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해서 그 수입 관세 인상, 대미 투자 제한 그리고 중국을 WTO에 제소하는 세 가지 카드를 쓰고 있는데요. 예. 중국도 이에 대해서 미국이 그 중국에서 사업하는 쪽에 불매 운동이라든지 대미 여행 제한까지는 내릴 수는 있겠지만 전 세계가 파국을 맞을 가능성이 있는 미국 국채 매각이라든지 미국 첨단 기술주를 겨냥하고 히토류 수출 금지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통상 전쟁이 시작되면은 미중 모두 경제 타격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아무래도 수출량을 잘 규제한다든지 위해나 강세를 유도하거나 반도체 수입 확대뿐만 아니라 미국이 요구하는 지적재산권을 어느 정도 들어주는 선에서 양보를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결국 미국이 의도한 대로 보호무역 주의의 색채가 좀 강해지는 것 같은데 세계 무역과 경제 구조에도 아무래도 큰 영향이 있겠죠.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그 경상수지를 계속 줄여 나간다는 것은 아무래도 경제는 좋은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경상수지가 축소된다는 것은 미국 달러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고요. 달러의 기축 통화 체제도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직 유로화라든지 일본 엔화 같은 경우에는 기축 통화로서의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위엔화도 국제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전히 세계 금융시장이 대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경제를 떠받쳐왔던 IMF라든지 세계은행 그리고 국제기관 그리고 가트 체제가 힘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세계 경제를 압도하는 힘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미국도 관리된 무역 분쟁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영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